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각 가정에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너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녀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자꾸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시기가 특별히 이 10대 청소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10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는 또 어떤 변화,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곡 듣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가 부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10대 부모로서 바뀌어야 할 양육 태도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식탁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은 사모님, 손민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그 전에 양육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금방 벽에 부딪히죠. 네. 전 같지 않죠? 네,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어렸을 때는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춘기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말을 안 들어요. 네. 근데 뭐 그 말 안 듣는 거는 그냥 뭐 싫어 그러는 건 다반사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대답을 안 한다든지 그런 일이 뭐 일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기존에 해왔던 그 양육의 틀을 고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모님. 그래서 뭔가 바꾸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양육 태도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제한하던 것, 그다음에 제안. 그래서 안 돼 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분명히 얘가. 그리고 제지를 하면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부모님이 그 선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 특성상 말을 안 들어요. 반항하고 비판하고. 근데 애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주관이 생기고 그만큼 판단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춘기 때에는 주도권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한하는 거 안 돼 하던 걸로 질서를 잡으셨던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는 제한하는 거. 이렇게 네.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 정도 선에서 좀 저희 태도가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제한해서 제안하는 것으로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잔소리를 계속해도 짜증만 내지 잘 안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로는 하지 말라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안하지만 불안해서 계속 더 얘기하게 돼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몇 번 얘기해도 듣지 않거나 짜증만 내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관계에 있다면 좀 스톱하시고 아이에게 제안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물어볼 때는 물어와 줄 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뭔가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제시해 보시고
제안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곳에서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군요. 네, 제시하고 제안해 주시고 그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받도록 움직여지는 끈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주시든 용돈을 주시든 스스로 결정권을 주시든 그다음에 엄마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장권이에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네가 해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또 아이들한테는 보상의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이나 친구 만나는 시간, 취미 시간 이런 것들을 자기 판단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걸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경험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더 빠른 거,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하시던 거를 제안하시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좀 바꾸어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실패하도록 두는 것이 엄마들한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로 자꾸 아이들을 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애가 마음 아파하고 친구 관계도 막 어려워하고 그런 거를 봐내는 것도 부모로서 되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우리 조금 아이들한테 떨어져서 부모도 부모로서 좀 성장하는 시간, 그다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기라는 걸 알고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안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부모로서 양육의 틀 어떤 것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관찰과 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거리, 지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행동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옆에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지도하셨을 거예요. 뭐 숟가락을 고쳐주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근데 이렇게 밀착해서 도와주던 거리에서 물러서셔야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머리를 만져주거나 뭐 숟가락으로 뭐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신다거나 옷 입는 걸 도와주시거나 그러면 아이가 짜증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착된 지도와 지시에서 한 발짝 그 이상 물러나셔서 이거를 훈육 발달 단계로 보시면 코치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람석에 있는 거리만큼. 그래서 직접 살펴보면서 관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를 이 경기장에서 뛰면서 룰을 질서를 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가? 근데 아무리 답답해도요. 들어가셔서 대신 띄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띄워주고 싶잖아요. 네, 그 뜻 대신 같을걸요. 제가 뛰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근데 이제 애가 이렇게 직접 뛰는 모습을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세가 어떤지 이런 걸 이렇게 보셨다가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에 짧고 간결하게 지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때 근데 잔소리하고 혼내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지시해 주시고 그렇게 파이팅 해주시는 거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부모가 너무 자주 얼굴을 보여주면 애들이 노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모님이 관람이 아니고 관전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단어를 찾는데 네. 관람은 좀 더 구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관전은 직접 이렇게 살펴보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단어를 쓰면서 애들과 거리를 두고 과잉 보호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대신해 주시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10대 특성상 완벽주의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시게 되면 애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그거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해. 이런 태도?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는 했던 애들이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갈수록 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도 불안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하는 것들을 거울로 비춰주는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적당한 거리에서 지도해 주시는 거 그 자리로 한 발짝 물러나셨으면 합니다. 이게 네.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래 짧은 시간 동안 파이팅 해줘야지 간결하게 이야기해야지 알면서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이의 행동이 제 기준만큼이나 제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파이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은 기준 또 과잉 보호에서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거든요.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아마 다 귀담아 듣고 있나 봐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해주는 칭찬이나 아빠가 해주는 격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저희가 높은 기준에서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당연히 높은 기준을 갖게 되나 봐요. 근데 이 격려함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 자신감을 갖는 게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발 우리가 갖는 지나친 기대나 자녀를 향한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에서 조금씩 좀 내려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다 다른 씨앗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좀 정말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더와이즈 시간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바뀌어야 할 양육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마더와이즈 시간 10대 부모로서의 준비, 바뀌어야 할 양육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안에서 제안, 또 관찰하는 것에서 관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모님, 세 번째 저희가 바뀌어야 할 양육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강요와 강화에 대해서. 이거는 성취와 동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강요하는가 강화시켜주는가. 이 두 가지 태도는 사춘기 시기에 관계 또 자녀 성장에 중요한 저희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학교 생활이나 학업을 잘하던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좋은 학업 성적을 기대하는 건 아마 당연하신 거. 그렇죠. 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자녀들 성적이 만족스러운 부모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학습적인 부분만 이렇게 평가받도록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다 이게 너무 중심이 돼서 실상 우리 아이들한테 소질과 은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 그걸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서로 다른 자질과 그런 강점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한 가지를 잘하기를 원하셔서 네, 공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잘하는 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또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도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엄마들은 보통 일단 공부는 잘하고 나머지를 취미에서 잘하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 그러신 거 맞으시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상위권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내 아이가 그 씨앗 얘기했듯이요. 다 다른 씨앗 중에서 내 아이에게 받은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질을 보이는 일, 또 관심이 있는 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좀 여유도 배려도 좀 필요하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거에 흥미를 보이거나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되게 부모로서 얘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걸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마치 할 게 없는 아이처럼 또는 이 아이가 공부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잘 보이지 않는 부모님들도 간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들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소질이 있나요? 아니면 관심을 보이는 일, 요새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 작은 성취들을 느껴가는 것들을 좀 지지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방식대로 좀 고집하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진로나 적성이나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의 기대대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사춘기 성장통과 함께 좀 기대의 반대 방향으로 엇나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누군가가 자기 취미 생활이나 이 아이가 잘하는 일을 알아봐 줬을 때 네. 그게 조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성취나 좀 성과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것들,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 아이들이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조금 속도를 내면서 나아가는 일, 그런 일에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우리 부모로서 뭔가 강요하고 있는 일, 딱히 다 정확하게 그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 우리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춘기 딸 아이에게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체육 선생님의 추천을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힘도 좋고 골 감각이 되게 좋다. 네. 축구를 좀 시키면 어떻겠냐. 그런데 아이와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축구를 하면 너무 피곤할 텐데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될 텐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꾸 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아니면 여유 있을 때 아니면 방학 때 이렇게 그 아이의 재능이라고 말하셨던 그 부분들을 저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약간 무시하게 되는. 네. 계속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네. 저도 저희 아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다녀요. 운동 가방만 들고 다니고 운동선수처럼. 근데 심지어는 운동에 제가 볼 때는 소질이 없어 보여요. 그럼 더 슬픈 제일 일이네요. 열심히 하는데 네. 별로 운동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아주 가장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야,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그냥 조금만 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아이한테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장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르셔서 거의 운동인처럼 사는 것을 아직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운동만 하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지켜보면서 그래도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 비판적인 사고가 되게 많이 늘어날 때잖아요. 보통 평소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정말 삶에서 드러나는지 이때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앙적으로도 아이들이 부모도 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강요하지는 않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잠깐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꼰대가 하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종류의 이야기였는데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와 접점이 되어서 그때 기도 부탁을 가끔가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좀 이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 물음을 할 때 기회로 삼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작은 길이라도 작은 기회라도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아이들을 혼낼 때 말씀이 잘 생각나요. 근데 오늘 사모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네.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10대 부모로서 저희가 바뀌어야 할 양육의 태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는 변화를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즐겁게 맞이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박세은 사모님, 손민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